내 자식 잘 되라고 준 돈이 배신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날 혹은 첫집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가장 행복하고 뿌듯한 순간, 큰 마음 먹고 쥐어준 그 돈. 그 돈에 담긴 사랑과 희생의 무게를 우리는 모두 압니다. 그런데 1년 뒤 혹은 몇 년 뒤 그 순수한 사랑의 증표가 차가운 세금 고지서가 되어 날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수십만 원이 아닌 수천만 원, 심지어 억대의 세금 폭탄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유별 나서도 아닙니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 지식 한 스푼을 더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안타까운 비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증여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평생을 교단에서 헌신하다. 명예롭게 퇴직하신 김진석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김 선생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었죠. 마침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더 마련해 월세를 받고 계셨는데 그 외에 15년 전 3억 원에 사두었던 경기도의 다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시세는 7억 원. 아들 명의로 등기를 마친 날, 김 선생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이제 우리 아들 집 걱정은 덜었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1년 뒤 아들에게 더 좋은 이직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증여받았던 아파트를 8억 원에 급히 처분하게 되었죠.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7억에 증여받았으니 8억에 팔면 양도 차익은 1억 원. 이 정도면 세금은 약 2,100만 원 정도 나오겠구나.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리지 말고 내가 해결해야지. 아버지의 선물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아들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그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들에게 세무서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세금 및 가산세 고지서.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 찍힌 금액은 무려 1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고 김 선생님은 전화기 너머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세청은 2월 과세라는 무서운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에 7억 원이 아닙니다. 최초 증여자인 김 선생님이 샀던 15년 전 가격 3억 원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세 절세의 핵심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보유기간 역시 아들이 증여받은 1년이 아니라 아버지인 김 선생님이 보유했던 15년까지 합산하여 총 16년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오히려 유리한 것 아닌가 싶으시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여 당시 김 선생님이 노후를 위해 다른 작은 집을 갖고 계셨던 바로 다주택자였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아들은 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이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30%의 일반 공제율밖에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금 폭탄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양도 차익은 8억에서 3억을 뺀 5억 원. 여기에 16년 보유에 따른 일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0%를 적용하면 공제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실제 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은 5억에서 1억 5천을 뺀 3억 5천만 원. 과세표준 3억 5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율은 35%이며 누진 공제액은 1,540만 원입니다. 계산하면 3억 5천만 원 곱하기 35% 빼기 1,540만 원은 1억 710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은 약 1억 1,781만 원입니다. 아들이 이미 낸 2,100만 원을 빼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만 9,6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신고를 잘못한 것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늦게 낸 것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져 최종 고지서에는 1억 2천만 원에 가까운 한 가정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 찍힌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자책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다주택자인 걸 고려 못하고 섣불리 증여해서 아들 앞길을 막았구나. 아들은 자신의 무지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새 출발을 축복하던 세상 가장 큰 선물이 이제는 온 가족을 짓누르는 무거운 빚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은퇴한 사업가 70세의 이동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은 평생 사업을 하며 세금 문제라면 나름 빠삭하다고 자신했습니다. 3년 전 이 사장님은 사업을 시작하는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녀 증여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신고할 필요도 없지. 이건 상식이야. 그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이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에는 PCI 시스템, 즉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들의 소득에 비해 재산과 소비가 과도하다고 분석했고 자동으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처음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 사장님은 조금 귀찮다는 듯 생각했습니다. 가서 잘 설명하면 되겠지. 하지만 조사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조사관은 8년 전 이 사장님이 아들에게 유학 자금으로 보내준 4천만 원의 이체 내역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이 사장님은 순간 기억이 아득해졌습니다. 아, 그때 보낸 돈이 있었지. 그의 자신감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3년 전 5천만 원, 8년 전 4천만 원. 총 증여액은 9천만 원이었습니다. 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한 4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원금은 10% 세율을 적용해 400만 원. 하지만 가산세가 문제였습니다. 400만 원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10%, 즉 40만 원. 그리고 3년치, 8년치 이자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마치 연체이자처럼 매일 불어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가 원금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어 총 700만 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한번 시작된 세무조사는 소득이 없는 딸에게까지 확대됐습니다. 조사관은 딸의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고가 외제차 리스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금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번 의심의 눈초리를 받자 온 가족의 모든 금융 거래가 현미경 위에 올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실수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물론 복잡한 세법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10년, 20년 전 정해진 증여세 공제 한도 5천만 원은 그대로니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는 생각.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법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세금을 아끼는 절세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우리 가족을 수천, 수억 원의 세금 폭탄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폭탄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3가지 철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여 후 10년의 규칙을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10년 안에 팔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양도세까지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만약 내 자식이 이 집을 5년 뒤에 판다면 총 세금은 얼마일까?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 합한 총 세금이 가장 적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10년치 가족 증여 일기를 작성하십시오. 기억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마주 앉아 자녀의 결혼, 유학, 사업 지원 등 과거 10년간 오간 모든 돈의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이체 내역은 반드시 기록하고 증여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의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대비입니다. 셋째,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은 기본이고 공증은 안전장치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하려면 국세청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매달 약속한 이자를 받은 통장 기록을 남기고 최소한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내두거나 가장 확실하게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증여는 자녀의 미래를 응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세금 걱정이라는 고통을 안겨주는 악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함정 몇 가지만 피해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큰돈이 오가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이 나을 세금 폭탄에 비하면 전문가의 상담 비용은 우리 가족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보험입니다. 오늘 내용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검증했지만 개인의 상황과 재산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최종 확인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진정한 자산은 세금 폭탄이 아닌 현명한 계획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